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내년도 예산안 확정 발표와 국가 전체 재정운영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발표안 중에서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65세 노인 혜택만 따로 총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중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계급여는 수급비 중에서 유일하게 현금 지급을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법정 노인으로 간주되어 기초수급자 심사 항목 중 근로능력 측정이 면제되므로 기준 중위소득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궁금한 내용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개별 답변은 좀 어려우니까 질문들 정리해서 따로 한 번 더 영상 자세히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은 정책 관계자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니까 댓글 다실 때 본인 의견도 남겨주시면 정책에 참고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만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요. 올해도 역대 최대인 6.42%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최근 3년 인상폭은 지난 정부의 2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주택 수선 비용이 계속 동결되다가 내년에 5년 만에 29%나 대폭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본격 은퇴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드디어 1960년생 86만 명이 노인 인구로 새로 편입되어서 드디어 노인 인구가 1051만 명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 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취약계층 자립지원으로 자활 일자리 참여자를 3,000명 추가로 확대하고요. 근로단가도 3.7% 인상됩니다.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 자활에 성공하는 분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들을 자세히 보시면 근로를 하시게 되더라도 어떤 일자리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등을 알아두시면 이것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은퇴 전에 돈을 많이 벌어두었다면 이런 것 안 따져도 되지만 은퇴 후에 65세가 넘어서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미리 조금 써놓으시면 쏠쏠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인상인데요. 2024년 올해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된 1959년생 중 소득 하위 70%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받고 있고요. 기초연금으로는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내년에는 1960년생 분들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하고요. 2.6% 인상된 최대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1960년생 분들은 생일의 전달부터 신청하시면 되고요. 안내문이 왔다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25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 2025년 기초연금의 150%인 51만 5,27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부 감액은 20%까지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감액 대상자라면 부부 따로 계산을 하고요. 기초연금 감액을 하는 세 가지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정 방지 감액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감액하는 순서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정 방지 감액 순서로 감액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소득 인정의 계산 시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올해는 110만원 정도였는데 노인분들의 근로를 권장하기 위해서 2025년에는 111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노인분들의 근로를 권장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는 아주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에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도 인상되고요.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를 새로 신설하여 연 35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지원해 드리고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도입한 사업주에게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을 3,000호로 확대하고 단지 입주자 대상 돌봄, 건강, 여가 등 복합 서비스 4개소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중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많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7가지 정리했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65세 어르신 문화활동비 지원입니다. 먼저 전액 무료 입장 가능한 곳은요.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입니다. 입장료 50% 이상 할인해주는 곳은 국공립국악원이고요. 입장료 50% 할인해주는 곳은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입니다. 다만 개인이 대관해서 하는 공연장은 제외입니다. 입장 시에는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장소인데요. 경복궁 야간 관람입니다. 만 65세 이상 모든 분들이 무료 관람이 가능한 곳으로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경복궁 야간 관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장소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흥내문에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예매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편하게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입장하고 싶어도 표가 매진돼서 못 가서 아쉬워하는 장소입니다. 둘째, 교통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전액 무료 이용 가능하고요. 교통비 30% 감면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입니다. 다만 KTX하고 새마을호는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되니까 주말에는 무궁화호를 이용하시면 그대로 30% 감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근열차 이용시는 50% 감면해 드립니다. 이용시 신분증 보여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코레일 1544-7788번입니다. 항공요금 감면은요, 대한항공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0% 감면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국내선만 됐었는데요. 이제는 국제선도 할인이 가능하니까 여행 가실 때 꼭 활용하세요. 이용 시에 신분증 제시하면 되고요. 다만 성수기와 일부 노선은 제외인데요. 이 부분의 문의사항은 대한항공 1588-2001번입니다.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20% 감면해 드립니다. 이용 시 신분증 제시하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번입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료 할인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70세 이상 어르신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감면해 드리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됩니다. 소득 조건은 월 360만원 이하이고요. 재산은 6천만원 이하이면 30% 감면, 9천만원 이하이면 20% 감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10% 감면해 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조건이 월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30% 경감해 드립니다. 좀 더 궁금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1000번입니다. 넷째는 통신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의 분들은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2,000원 미만인 경우 50% 감면해 드리고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모두 합쳐서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 감면해 드립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통신요금은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요금 감면 동시 신청 가능하고요. 이동전화 감면을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할 경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로 하시면 되고요. 복지로 또는 정부24 전용 ARS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기초연금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잘 얘기 안 하는 사항 말씀드릴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만 65세 생일의 전달부터 신청하시고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의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참고하실 사항은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기초연금 상시 근로소득이 있어도 110만 원은 우선 공제하고 여기에다가 3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8만 원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신청할 때 다른 사항보다도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생뷰티풀 옆집 아저씨 채널 기초연금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섯째,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2024년 3월 1일 기준이고요. 대상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궁금해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 인수를 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고요. 연금 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은 조건 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요.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남은 차액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기속이 되고요.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많을 경우는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 방법은 한국주택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7번째입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추가했는데요.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내용은 전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고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조건은 거치기간 1년에서 2년 선택 가능하고요. 5년 원금균 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7년 상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방법은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이상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